얼마 전에 일본에 여행 갔다가 사라진 우리나라 사람 윤세준 실종 사건 알아봤었는데 내용이 그때 일본 자료를 정리한 현지 반응들이었단 말이야. 그때 너무 병신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윤세준이 스파이가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럴 리가 있냐? 아이 진짜 너무 개병신 같잖아. 근데 일본은 해결이 어려운 실종 사건에서 스파이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꺼내는 나라야. 뭐 애니를 하도 봐서 이러는 게 아닌가 싶겠지만 얘네들이 그렇게 다 씹덕들은 아니야. 이러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 시작이 한 1960년쯤인 것 같아. 이 사건 때문은 아니고 이 시기부터라는 거지. 고급 일식 요리를 갓포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하면 뭐 파인 다이닝이쯤 되는 거고, 이 당시 일본에 히노데라는 유명 갓포 요리집이 있었어. 식당이야 뭐 맛있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유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이야. 와타나베 히데코라고 종업원인데 겁나 이뻤다는 거지. 음식도 음식인데 히데코 보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 그 중에 고데기라는 머릿결 좋을 것 같은 손님도 히데코의 팬이었어. 이 사람이 제일 한국인이거든. 유니버스 트레이딩이라고 무슨 유희왕 같은 거 할 것 같은 회사 직원이래. 머리가 좋은가 봐. 대학도 2번 졸업했고 8년치 학비를 낼 정도잖아. 집도 잘 사는 거겠지? 그러니까 비싼 일식집도 자주 갈 수 있었던 거고. 히데코도 고데기 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했어. 애 둘 낳아. 그리고 6년 만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1973년 6월 이 고데기 씨가 사라진 거야. 사실 고데기 씨가 제일 한국인인 건 맞는데 정확히는 북한 사람이래. 유니버스 트레이딩 뭐 그것도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 정체가 뭐냐? 북한 공작원이었어. 그것도 자위대와 미군의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주의 감시 대상이었고 중국에서도 경계하던 사람이래.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신원이 노출된 스파이 아니냐? 활동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대. 아내인 히데코는 결혼할 때 남편 정체를 몰랐지만 같이 살면서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뭐 다 좋아. 고데기 왜 사라졌냐 갑자기. 그 당시 북한에서 조총련의 왕이라고 불리는 한덕수와 한덕수의 조카 사위인 김병식 두 사람이 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어. 이게 고데기 실종의 원인이었다는 거야. 북한에서 권력 다툼은 모든 걸 걸고 붙는 영혼의 한타 같은 거잖아. 뒤가 없어. 지면 그냥 죽는 거야. 여기서 이긴 사람이 한덕수라는 거지. 그리고 고대기는 상대인 김병식의 최측근이었다는 거야. 김병식이 축출됐다는 소식에 1200만 엔을 50년 전에 120억인데 이거 히데코한테 주면서 고향에 내려가 애들 키우라고 주면서 사라졌대. 사실 고대기는 북으로 돌아간 거였어.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간 점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던 거겠지. 이런 거 보면 고대기는 위장 결혼이 아니고 진짜로 히데코의 남편으로 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 그 뒤로 그러면은 아내인 히데코 어떻게 살았냐? 고향에 가긴 했는데 남편 생각이 나니까 답답해서 점을 봤거든. 그랬더니 이 무당이 거기가 어디든 끝까지 남편을 따라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6개월 만에 히데코가 도로 도쿄로 올라가 남편 회사 찾아갔는데 북에서는 어때? 회사 정체 드러날 수 있잖아. 그래서 히데코를 납치해 죽여. 애들은 북한으로 보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반전이 1970년대에 김정민이라는 북한 공작원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한 적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고대기를 안다고 말한 적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평양에서 혼자 살고 있대. 뭐야 이거?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1994년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 1990년 승호 수용소에 수용된 정치범 49명의 명단에 고대기라는 이름이 있고 전 제일 조선인으로 표기가 돼 있대. 그럼 그 고대기일 가능성이 높잖아. 여기가 근데 북한 최악의 수용소라고 하더라고. 제일 빡센데. 매 맞고 굶어 죽는 게 당연한 곳이고 지금은 거기 들어간 지 34년이나 지났어. 이런 데서 아직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중이고 2007년에 일본 외무성은 납치가 중대한 주권 침해라고 항의를 했어. 북한에다가. 히데코의 아이들 빨리 돌려주고 이 납치에 가담한 국제 지명 수배자인
키노시카 요코라는 새끼의 신병도 인도해라 빨리 북한에 전달했는데 이 새끼들이 뭐 들어주겠냐? 들은 척도 안 해. 거기에 납치된 애들은 얘네들 1984년에 일본 국적법 개정 전에 태어난 애들이야. 일본에서 태어났어도 이 당시에 아빠가 외국인이면은 그 나라 국적을 따라가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법적으로 북한 사람이야. 일본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얘네는 국적법 때문에 요청 자체가 애초에 성립을 안 해. 그런데다가 히데코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북한이 죽이고 시신을 돌러은 관에 넣어 유기했다는 말이 일본에서는 유력한데 사망했다는 말이 아무리 나와도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이상 실종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히데코는 아직도 납북된 실종자 명단에 있다는 거야. 일본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은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 납북이냐 스파이냐 이런 건데 예전에 북한에서 일본인 작정하고 납치해가던 시기가 있었어. 왜냐? 스파이로 키워서 우리나라에 보내려고 그랬다는 거야. 중국이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었어. 그래서. 일본에 이런 사건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또 자업자득이지. 전쟁을 일으켜서 제일 한국인이라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특정 집단을 만들어냈고 공산당이 생기면서 북한, 공산당, 제일 한국인들 사이에 정체성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야. 납치된 일본인이 북한 공작원으로 개조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같은 일본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지. 겉으로 보면 자국민이잖아. 그래서 일본이 이런 식의 북한 공작에 많이 당해왔어. 7, 80년도에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작정하고 저지른 일이었는데 지금은 일본 치안상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졌단 말이야.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 납북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고 근데 2010년 들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아주 비밀리에 북한이 이 짓거리를 다시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무슨 일이길래 이러는지 좀 알아볼 차례인데 일본 규슈는 제일 아래에 있는 섬이지 대마도랑 가까운 거기 여기 오이타현 지방 히지마치시에 35살인 미츠나가 마치코란 여자가 살고 있었어. 이 사람이 이제 사라지는 건데 애가 둘이었대. 첫째가 10살인 아들, 둘째가 7살 딸. 전업주부하던 사람이고 그러면은 어쩌다가 사라진 거냐. 2011년 9월 12일 월요일인데 마츠코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대. 애들 학교 보낼 준비가 그래서 늦어지는 거지. 학교는 가까워. 2km 정도밖에 안 돼. 애가 원래는 걸어 다니는데 늦었으니까 마치코가 차로 태워다 주기로 한 거야. 그리고 집에 돌아왔거든? 1시간도 안 된 9시 45분쯤에 학교에서 전화가 와. 둘째 딸 이가 빠졌대. 다시 학교 갔지. 딸 데리고 오전 10시쯤 치과에 가. 돌아오다가 여기 슈퍼도 같이 들렸는데 이게 CCTV에 찍혀 있고 슈퍼는 치과랑 1km 정도 떨어져 있어. 슈퍼 나와서 11시 30분쯤 딸 다시 학교 데려다 주는데 딸 말로는 이때 엄마가 마치코가 어지러워서 집에 가 쉬고 있을 테니 학교 끝나면 전화하라고 그랬대. 이제 오후 3시가 돼. 딸이 전화를 안 한 건진 모르겠어. 집에 와봤더니 문 열려있고 엄마 없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지. 그 뒤로 마츠코는 아직 생사를 모르는 상태야. 지도 보면은 실종 당일 이동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라색 원이 집 있는 장소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 슈퍼, 치과 여기잖아. 다 여기가 2km 반경 안에 있다는 거야. 특이할 게 없는 장소들이기도 하고. 왜 사라졌냐는 건데 뭐 아프다고도 했으니까 웬만한 일 아닌 이상 집 밖으로 다시 나왔을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가족은 마츠코가 딸 학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납치된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차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납치되기가 쉽지 않잖아. 차 세우고 내리는 순간이면 뭐 가능하겠지만 주변이 이래. 집 가는 길에 차를 세울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일단 차는 집 앞에 있었거든. 그럼 범인이 집 들어가는 마치코를 노려서 납치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범인 입장에서 그렇게 위험 부담이 있는 순간을 노리려고 했겠냐는 거야. 이 집이 뭐 산 속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다른 이웃집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데도 가족이 납치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마츠코가 체격이 작아 152, 3 정도 키에 체중이 42에서 45 나가고 애들 학교 보낼 때 위아래로 검정 옷 입었대. 우리가 아는 그 일본의 전형적인 학부모 차림 그거야. 쉽게 뭐 학부모용 유니폼을 입었다는 거지. 차가 집에 있으면 돌아왔었다는 이야기고 다시 나가야 할 일이 있었다면 옷을 갈아입는 게 보통이란 말이야. 근데 집에 그 검정 옷이 없어. 갈아입지 않고 나갔다는 거지.
화장품도 안 챙겼대. 집에 오자마자 잠깐 근처에 다시 나갈 일이 생각났던 거라면 가능한 상황이긴 해. 그러자니 집에서 사라진 물건이 있는데 이게 이상해. 일단 항상 들고 다니던 파우치 가방이 없어. 여기에 지갑이랑 집 열쇠, 차 열쇠 이런 거 있었거든. 베고 자던 흰색 베개, 딸 수건, 하늘색 샌들이 같이 없어졌대. 이상하긴 하지만 어디 가서 며칠 있을 것 같은 소지품이긴 하잖아. 근데 딸 수건에는 프리큐어라고 이거 되게 재밌는 애니인데 이게 그려져 있어. 어른들이 들고 나가기가 좀 그런 수건이고 딸 물건이잖아 일단은. 가출이라도 이런 걸 가져가진 않을 것 같아. 자, 그래도 뭐 지갑이 사라졌잖아. 여기에는 애들 건강보험증, 현금 카드, 신용카드 들어있었대. 근데 마치코가 실종되고 이걸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야. 냉장고에는 마시던 녹차가 있었거든. 이게 딸이랑 치과 갔다가 슈퍼 들렸을 때 산 그 녹차래. 휴대전화도 집에 있고 현관문이 열려있던 거 보면은 누가 집에 들어와서 마치코를 강제로 데리고 나가야만 가능해 보이는 상황 같은데 집은 또 깨끗해. 어질러진 게 없어. 이게 납치가 아니라면 마치코는 딸을 학교에 다시 보내고 집에 와서 아까 산 녹차를 마시다가 급하게 나갔다는 이야기거든. 이러면 대체 베개랑 수건 샌들은 왜 사라졌는지 이게 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족이 마치코를 누가 납치하고 경찰 수사 속이려고 관계없어 보이는 물건을 같이 가져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가족 생각도 그럴듯해 보이는 게 경찰견이 마치코의 이동 동선을 막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도착한 데가 집 앞이었다는 거야. 돌아올 때 산 녹차가 냉장고에 있으니 마치코가 집에 있던 건 확실해. 그 뒤로 냄새가 끊겼다면 다시 나와서 집 앞에 있던 이동수단을 이용했다는 건데 그게 자기 차는 아닌 거니까 누가 집에서 데리고 나와 차에 태웠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도 아직 자발적으로 사라졌거나 그래서 목숨을 끊었을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지만 가족은 마츠코가 가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럴 이유가 없고 2주 뒤에는 생일이었기 때문에 더 말이 안 된대. 이대로 마츠코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았어. 사건이 짧지만 이대로 끝나진 않아. 왜냐? 바로 다음 날 2011년 9월 13일인데 같은 동네에서 에모토 코토네라는 애가 사라지거든? 얘는 2살이야. 엄마가 슈퍼마켓 들리면서 애를 차 뒷자리에 잠깐 두고 갔다 왔는데 사라졌대. 이 사건이 전날 사라진 마치코 사건의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 경찰이. 왜냐면은 딸이랑 같이 슈퍼 들려서 녹차 샀었잖아. 같은 슈퍼야. 피해자가 2번 다 딸과 엄마고 같은 슈퍼를 갔어. 이거를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지. 이런 점 때문에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아까 사진 봐서 알겠지만 여기는 시골이야. 인구 3만도 안 되는 곳이거든. 사람들 한두 달이 건너면은 다 알아. 범인이 여기에 산다면은 이틀 연속으로 사람을 납치하기는 어렵겠지. 부담감이 엄청날 거 아니야. 다들 동네 사람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작정하고 여기를 고른 외부인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번째로 실종된 2살 에모토 코토네 사건이 5개월 만에 해결된다? 애 시신이 숲에서 여기 백골 상태로 발견됐어. 문제는 범인이 애 엄마라는 거지. 아니, 엄마가 딸을 납치했다는 게 뭔 소리야. 알고 보니까 그때 애 버리고 마치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실종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야, 이거. 별개의 사건이지. 근데 부패가 심해서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어.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 살해 방법을 모른다는 거지. 용의자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인연이 아무리 다 자백하고 인정하더라도 경찰이 흉기 정도는 찾아야 돼. 근데 알 수가 없네. 결국 엄마는 살인이 아니라 사체 유기 혐의를 받았어. 그건 확실하니까. 경찰이 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었던 마치코 실종 2달 전인 2011년 6월 27일 같은 동네의 노인 부부가 집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됐었다는 거야. 신고가 들어왔던 사건인데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지. 남편이 86살, 아내는 84살이야. 발견했을 때 죽은 지 꽤 지나서 부패 중이었는데 이 집이 마치코가 사라지기 전 딸 데리고 갔던 치과의 근처래. 거기까지야. 결국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부부의 사망과 마치코 실종이 관련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한데 돌긴 했지만 증거가 아직 없어. 그렇다고 볼. 미제로 남았고 그럼 이 사건을 지금 일본은 어떻게 보고 있냐?
집에서 사라질 수 있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일단은 봐. 첫 번째, 집에 있던 피해자가 마치코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간 거냐. 두 번째는 죽은 상태로 집에서 나온 거냐. 세 번째는 현관 앞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차에 탔지만 유인된 거지. 그 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냐. 이렇게 본단 말이야. 세 가지 다 종합했을 때 확실한 건 집 앞에서 뭔가를 타고 사라지긴 했다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 집에서 끌려 나간 거라면 사라진 물건들은 범인이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 세 번째 경우는 마츠코가 어떤 이유로 집안 물건을 챙겨서 누군가의 차를 탄 건데 자발적인 선택이든 범인에게 유인당했든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려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잠깐 나갔다 들어올 생각이었을 거고 범인과 아는 사이라야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 세 번째 경우에서 마치코가 택시를 탔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몸이 안 좋았잖아. 딸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들어갔는데 증상이 너무 심한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간 걸 수도 있긴 해. 근데 이러면 현관문 안 잠그고 베개랑 딸 수건 챙긴 이상한 행동이 설명되지가 않아.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죽고 옮겨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현실성이 있는 것 같거든. 마츠코가 딸을 학교 데려다 줬던 시간이 11시 반이고 애가 7살이잖아. 초1. 학교 금방 끝날 시간이야. 잠깐 병원 가려고 한 거면은 문을 열어놓고 나갈 수도 있어. 그 사이에 올까봐. 그러면 휴대전화를 또 챙기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 집에 있어 휴대전화. 누군가에게 잡혀 나왔다기에는 집안이 깨끗했다는 점이 좀 거슬리긴 한데 범인이 여러 방면에서 철저히 준비를 한 사람인 거라면 뭐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여기는 집과 집 사이가 꽤 먼 동네이기도 하단 말이야. 집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에게 유리한 환경일 수 있어. 인구가 적은 시골은 옆집 숟가락도 몇 개인지 알 만큼 다들 가깝게 지낸다고 하잖아. 이러면은 동네에 비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몇몇만 모여서 말을 맞춰버리면 누구 하나 사라져도 알아내기 힘들 수 있다는 거지. 마츠코 사라지고 한 달 만에 집으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온 적이 한 번 있었대. 누군지 확인은 안 되는데 살려달라는 말을 몇 번 하고 끊었다는 거야. 그 뒤로도 뭐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바로 끊어지는 전화들이 몇 번 있었고 가족은 이게 납북된 마츠코의 전화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정리하자면 북한 공작원이 이 동네에 숨어 살면서 납치하기 좋은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마츠코였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더라고. 일본엔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제일 한국인이 20살 되면서 서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메인 서버. 그때 북한을 골라서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대. 납북으로 의심되는 그동안의 사건들이 인구가 적은 시골에서 주로 일어났다는 걸 볼 때도 마치코의 실종은 이쪽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긴 해. 미츠나가 마치코가 살아있으면 지금 13년 지났으니까 49살쯤 됐겠네. 애들도 10살, 7살이었으니까 23, 20 이렇게 성인 됐고 아직 엄마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남편도 그 당시에 아내 찾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 자료 다 모아가지고 트위터랑 블로그에 사건을 계속 올렸는데 경찰이 수사 실패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자 블로그는 폐쇄했고 트위터로만 가끔 글 올려서 아내를 찾고 있다는데 아무도 뭐 관심 갖고 있지는 않지 이제. 관심을 갖고 싶어도 이런 사건이 있는지 자체를 사람들이 이제는 몰라. 다 잊어버렸어. TV에 나오거나 유명한 누군가가 대신 말해줘야 돼. 애초에 남편이 아내 찾으려고 만든 계정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모른다는 거지. 사실 강하게 의심하고는 있지만 아직 북한에 끌려갔다는 증거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냐? 일본인 납북 사건은 2000년대 이후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건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몰래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80년대에 납북 사건 뉴스를 많이 본 일본인들은 마치코 사건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냉정하게 말하면 이 사건은 미제로 남을 것 같아.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 마치코가 살아서 돌아와야지만 그동안의 내막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